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저항의 연결 그리고 소비 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 의미가 바로 전위가 되겠고요. 물리량은 V로 표현하고 단위는 볼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단위 전하, 즉 전하는 전기장에서 힘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전기력 때문에 그 전하를 옮기는 데 일해줘야 되는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전위의 정의는 단위 전하를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금속판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금속판이 이렇게 D만큼 떨어져서 있다면 이 금속판 내부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균일한 전기장의 세기를 E라고 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Q 쿨롱의 전하가 놓여 있다면 이 전하에는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겠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F equal QE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 이것을 전기장의 세기로 약속했으니까 힘은 바로 전하량과 전기장의 세기를 곱한 값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이 지점을 A라고 하고요. 이 지점을 B라고 할게요. 자, A에 Q 쿨롱의 전하를 놓고 이 전하를 B 지점으로 옮기려면 이 플러스 전하라고 할 때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기 때문에 나는 이 전하에 QE라는 힘을 주어야지만 B 지점에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이때 한 일의 양은 QED로 표현이 될 거고, 다시 말해서 A 지점을 기준점으로 본다면 B 지점은 A보다 QED만큼 에너지가 많은 지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A 지점에다가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이 전하는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을 텐데 그 힘은 바로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일 테니까 이만큼의 힘을 받게 되고, 내가 B 지점까지 가져가려면 ED라고 하는 힘과 이동거리, ED라고 하는 양만큼 일을 해줘야 되죠. A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B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바로 ED. 이때 이 지점에서 B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전위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B 지점에서의 전위는 바로 ED. 그러니까 전위 V는 ED 볼트로 규정이 되겠죠. 전위차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위가 1쿨롱의 전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A 지점과 B 지점을 한번 잡아 볼게요. 플러스 Q 쿨롱이라고 하는 점전하가 놓여져 있으면 이 주변에는 이런 모양의 전기장이 형성이 될 테고, A 지점까지 1쿨롱의 전하를 가져다 놓는데 필요한 일, 즉 A에서의 전위를 VA라고 하고요. 같은 개념으로 B 지점에서의 전위를 VB라고 하면 A와 B는 전위가 다르겠죠. 요 전위의 차이를 우리가 전위차 또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물리량은 V로 단위는 볼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1쿨롱의 전하를 A에서 B로 옮긴다고 하면 이것은 전위차만큼만 일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전기장 내에서 A에서 B 지점까지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단위 전하를 가져올 때 필요한 일이 전위차만큼이니까 전하량에 비례하는 이와 같은 일, 즉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 내 전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일은 우리가 QV, 여기서 V는 전압 또는 전위차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소비 전력, 단위 시간당 전원이 한 일. 자, 전원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르면서 공급한 일의 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은 앞서서 한 것처럼 전압이 V고 옮겨야 할 전하량이 Q, 이동하는 전하량이 Q라면 이때 전기가 한 일, 전류가 흐르면서 한 일은 바로 QV로 정의가 될 텐데, 여기에서 전하량 Q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류 세기는 도선을 타고 전하가 이동했을 때 우리가 전류라는 흐름이 생기게 되죠. 이때 전류 세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시간에 대한 이동한 전하량, 이것이 전류 세기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Q는 IT라고 하는 물리량들의 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으니까 VIT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또 V는 IR, 옴의 법칙에서 V 대신에 IR을 대입하면 I제곱 RT가 되겠고요. V는 IR에서 I는 R분의 V를 대신 대입하게 되면 R분의 V제곱 T, 이렇게 전기 에너지, 즉 전류가 흐르면서 공급해준 또는 전기를 쓰면서 사용한 에너지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때 단위 시간당이라는 제한 조건이 들어간 물리량을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T에다가 나누는 거죠. T로. 자, 요 W는 곧 전기 에너지니까 VIT를 나눠주면 VI 또는 I제곱 RT에서 T를 소거해 주니까 I제곱 R. 자, 한 번 더 쓸까요? R분의 V제곱. 자, 요렇게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생기는데, 이때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300W다. 이 말은 1초에 300J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또는 1초마다 300J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은 Joule per sec, 이 단위를 우리가 와트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 제품의 그 제품을 소개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220V, 그 다음에 1500W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와트 단위가 붙어 있는 그 물리량을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고 하고,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그 에너지 양에 대해서 전기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전력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시간을 곱하면 결국은 전기 에너지 양이 되는 거죠. 사용한 전기 에너지. 여기에서 전력량은 이 시간의 단위를, 아워 단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에다가, 소비 전력에다가 내가 사용한 시간을 아워 단위로, 30분이면 2분의 1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아워 단위로 계산하면 사용한 또는 소비한 총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때 단위는 와트시, 와트아워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은 바로 한 달간 사용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양이 되겠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도선 내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도선 내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자가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이동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즉 전자가 이동할 때 도선 내에서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정도, 방해를 받는 정도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고, 단위는 오음이란 단위를 사용합니다. 저항의 크기, 저항의 값은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여기서 도선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 때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하는 전자를 방해하는 그 정도는 먼저 그 도선을 어떤 금속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이게 비저항 값이거든요. 그래서 금속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값이 되겠고요. 이 S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선의 단면적을 의미합니다. 단면적이 넓으면 전자가 이동하는데 쉽겠죠. 그래서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그리고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선의 길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자가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는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회로에서 우리 저항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저항은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00오hm 이렇게 정해진다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반비례하게 되겠죠.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렬 연결 그리고 병렬 연결. 또 이 직렬과 병렬을 혼합해서 쓰는 연결을 들 수가 있는데, 먼저 직렬 연결해서 저항을 합성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첫 번째 저항이 R1, 두 번째 저항이 R2, R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이 마치 하나의 저항을 연결한 아주 단순한 회로로 표현을 한다면 이 회로를 우리가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등가 회로라고 하고 이 저항을 합성 저항 또는 등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이 연결되어 있다면 V와 I와 R 사이에 V는 IR이라는 관계가 성립을 할 거고요. 이렇게 정해지는 전류의 세기가 있다면 이 전류의 세기는 R1 저항, R2 저항, R3 저항을 모두 지나는 전류의 세기는 모두 같게 되겠죠. 전체 전압이 V라고 하면 R1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하고요. R2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2, R3 전압에 걸리는 전압을 V3라고 할게요. 자, 전류 세기는 모두 똑같이 I라고 했고, 자, 첫 번째 저항에서 V는 IR이라고 했으니까 V1은 R1 되겠죠. V2는 I2, R2가 돼야 되는데 전류 세기는 모두 똑같다고 했으니까 V3는 같은 방법으로 IR3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V1과 V2와 V3 합이 전체 전압과 같아요. 그래서 전체 전압은 V1과 V2와 V3의 합, 따라서 I의 R1과 R2와 R3의 합과 같고,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체 합성 저항, 등가 저항은 부분 저항의 단순한 합과 같다. 저항이 더 연결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합해주면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항의 직렬 연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 전압 V로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두 개의 저항이 하나의 저항인 것처럼 연결된 등가 회로를 그렸을 때 전체 전압 V 그리고 전류세기 I가 되겠어요. 자, 이때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 V2라고 하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V1, V2가 모두 같게 되고요. 전체 전류를
전류 세기를 I라고 하면 첫 번째 저항을 흐르는 I1, 두 번째 저항을 지나는 I2 해서 우리는 I는 여기 분기점에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흐르고 다시 모여서 I라는 전류의 세기가 I로 합해지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 등가 회로에서 그러면 여기는 R1분의 V1인데 V1과 V와 같고 더하기 R2분의 V2인데 역시 V와 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등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각 부분 저항의 역수를 취해서 합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합성 저항의 역수가 부분 저항의 역수들의 합과 같다. 그래서 병렬로 저항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합성 저항의 크기는 점점 감소해서 전류 세기는 점점 증가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저항의 연결 그리고 소비 전력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자, 세 개의 저항을 가지고 직렬 연결하는 경우와 병렬 연결하는 경우에 소비 전력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V라는 전압의 전원장치에 연결했다고 할게요. 자,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R이라고 하고요.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또는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 자, P라고 물리량을 표현하고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단위는 와트를 사용한다고 했죠. 자, 직렬 대 병렬을 한번 소비 전력을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 직렬의 경우에 합성 저항은 3R이고 병렬인 경우에는 합성 저항이 3분의 1R이 되겠죠. 자, 지금 이 식에서 보면 소비 전력은 저항의 반비례. 자, 저항의 비가 3대 3분의 1이니까 3대 3분의 1이니까 이거에 반비례하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대 3이 되겠죠? 그래서 1대 9. 다시 말해서 세 개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 때 소비 전력과 병렬 연결했을 때 소비 전력은 직렬보다 병렬 연결했을 때 소비 전력이 9배 더 많다. 자, 이렇게 해서 저항의 연결, 그리고 전위, 그리고 소비 전력, 전기 에너지 이러한 물리량에 대해서 살펴보는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